혈당 관리 때문에 채소를 많이 드실 텐데요. 채소 중에서도 혈당을 확 치솟게 하는 채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혈당을 낮추고 당뇨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 정말 도움이 되는 채소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똑똑하게 드셔야 하는데요. 가장 추천드리는 채소 첫 번째는 바로 깻잎이에요. 깻잎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도와줘요. 이로 인해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억제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로즈마린산 성분은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을 체외로 배출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깻잎에는 로즈마리보다 7배나 많은 로즈마린산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겠죠? 깻잎의 엽록소는 혈액을 정화해 피를 맑게 하고 혈당이 높아 끈적해진 혈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베타카로틴과 오메가3 등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 체내 염증을 억제하고 당뇨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줘요. 하루에 10장 정도 먹는 것이 충분하며 과하게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샐러리인데요. 샐러리가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손이 잘 안 가는 채소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채소는 당뇨와 혈당 관리에 있어서 고급 식재료예요. 특히 식단에 신경 써야 할 시기에 부담 없이 먹을 걸 찾고 있다면 샐러리만큼 가볍고 효율적인 채소도 드물어요. 칼로리가 거의 0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낮고 수분 함량은 95% 이상인데요. 여기에 당분도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혈당을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씹는 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해줘서 과식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샐러리에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체내 염증을 줄여주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서 혈당이 오르지 않게 조절해주는 거죠. 게다가 몸속에 염증이나 부종이 잘 생기는 노후에는 이런 작용이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샐러리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향이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입맛을 돌게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진정작용도 해줘요. 샐러리 속 피토케미컬 성분들이 긴장을 완화시키고 혈압과 혈당을 안정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손질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언제든 꺼내 먹기 좋고 무염 된장에 콕 찍어 먹거나 두부랑 같이 드셔도 좋은데요. 요즘은 샐러리와 사과, 오이를 함께 넣고 간단한 주스로 갈아서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처음에는 향이 낯설 수 있지만 이 향 자체가 몸을 맑게 해주는 데 일조한다는 걸 알고 나면 아마 더 열심히 드실 거예요. 양배추도 추천드리는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손질도 어렵지 않은데 건강에는 정말 좋아요. 양배추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요. 이 식이섬유는 우리가 식사를 했을 때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도록 천천히 흡수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 양배추를 곁들이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서도 빠르게 내려가지 않아서 몸에 부담도 없어요. 그리고 양배추에 들어있는 성분이 체내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줘요. 몸이 인슐린을 더 잘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는 영양소인데요. 당뇨는 당이 많다라는 병이 아니라 몸이 인슐린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양배추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몸의 기능을 개선해주는 도우미 같은 역할을 해줘요. 무엇보다 양배추는 속을 편하게 해주는 채소예요. 위장에 부담이 없고 위염이나 소화불량에도 좋죠. 속쓰림이 자주 있고 식후에 더부룩함이 느껴진다면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과 소화 상태가 훨씬 달라질 수 있어요. 생으로 샐러드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들기름에 묻혀 드시는 방법도 좋고요. 기름 없이 팬에 구워서 드시면 단맛이 살아나서 훨씬 먹기 편해져요. 특히 아침 공복에 양배추 몇 입 먹는 것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 당뇨가 있는 분이나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아주 실속 있는 채소입니다. 네 번째는 상추예요. 상추는 당 함량이 거의 없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줘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상추처럼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돼서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 거죠. 그리고 상추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일종의 자연 진정제 역할을 해요.
즉 상추를 먹으면 몸이 편안해지고 신경이 안정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게 돼요. 스트레스가 줄면 혈당도 같이 안정되기 쉬운 상태로 바뀌는데요. 요즘 마음이 괜히 불안하고 잠도 예전보다 푹 못 잔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상추 같은 채소가 식단에 더 자주 올라가야 하는 이유예요. 게다가 상추는 활용도가 정말 높아요. 쌈채소로만 드실 게 아니라 상추 겉절이, 상추국, 그리고 들기름에 살짝 묻힌 상추 나물, 조금만 응용하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 다양하게 드실 수 있어요. 특히 기름기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도와주고 급격한 혈당도 잡아줘요. 5번째로 추천드릴 채소는 브로콜리예요. 당뇨를 관리하거나 예방하고 싶은 분들에겐 이 브로콜리만큼 고마운 채소도 없죠. 우선 브로콜리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 속도가 천천히 올라가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식이섬유예요.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브로콜리 안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똑똑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돕고 체내 염증을 줄여줘서 당뇨의 진행을 늦추는 데 효과가 있어요. 특히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 예전처럼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밥은 똑같이 먹었는데 왜 이렇게 당이 많이 오르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럴 때 브로콜리 같은 채소가 진짜 큰 역할을 해요. 당장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몸의 밸런스를 조금씩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식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삶으면 좋은 성분들이 물에 다 빠져나가요.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전자레인지에 살짝 익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초장에 찍어 먹는 것보다 들기름 한 방울, 레몬즙 살짝, 소금을 아주 약간만 뿌려 드시면 훨씬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혈당이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볼 만한 채소가 이 브로콜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양파인데요. 양파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먹는 채소죠. 국 끓일 때, 고기 볶을 때, 심지어 김치를 담글 때도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흔한 양파가 당뇨를 막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니 더 자주 챙겨 먹어야겠죠? 양파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이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도록 도와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조절해주는 거죠. 당뇨는 몸이 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파처럼 인슐린 기능을 도와주는 음식이 아주 중요해요. 게다가 양파는 당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조절해주고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막아주는데요. 특히 식사 후에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는 분들에겐 양파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오르는 폭이 훨씬 완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양파 구우면 달달해지잖아요. 그 단맛은 혈당에 괜찮은 건가? 이런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로 평생 혈당 관리를 하고 살아가는데요. 당뇨를 예방하려면 흑염소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흑염소는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어서 노년기에 필요한 골다공증과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돼요.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낮춰주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뇌 기능을 도와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아라키돈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해요. 소고기는 0.7%, 돼지고기는 1.3%에 불과하지만 흑염소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는 꾸준히 섭취하기 위해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시중에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 가짜 흑염소 진액도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액상차나 추출 가공 식품이라 적혀 있다면 흑염소를 통째로 넣지 않고 추출물로 2차 가공해서 만든 건데요. 흑염소 함량 100%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실제 함량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값싸게 만들었으니 효과도 볼 수 없겠죠. 진짜 흑염소 진액은 황제실록처럼 식육 추출 가공식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흑염소 지육과 뼈를 통째로 추출했을 때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고 구매하셔서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양파를 익히면 단맛이 올라오긴 하지만
그건 양파 속 천연 탄수화물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단맛일 뿐 설탕처럼 혈당을 갑자기 올리는 포도당이 아니고요. 오히려 조리된 양파는 소화도 잘 되고 위장에 부담이 적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더 도움이 돼요. 하루에 반 개에서 한 개 정도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아주 효과적인데요. 혈당, 혈관, 염증까지 두루 케어해주는 채소입니다. 이렇게 당뇨에 도움이 되는 채소도 있지만 평소에 자주 드셨던 채소 중에 오히려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것들도 있는데요. 바로 감자입니다. 밥 대신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서 반찬으로 드시기도 하고요. 입맛 없을 땐 감자전이나 감자조림이 참 잘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감자가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겐 꽤 조심해야 할 음식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감자의 혈당 지수가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혈당 지수는 어떤 음식을 먹은 후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감자는 GI가 무려 80 이상으로 밥보다도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음식이에요. 특히 삶은 감자, 으깬 감자, 감잣국처럼 부드럽게 조리된 형태일수록 소화 흡수가 빨라지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게 되는데요. 나는 밥 대신 감자 먹는데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감자는 밥보다도 더 주의가 필요한 탄수화물이에요. 감자에는 식이섬유도 많지 않고 단백질이나 지방도 거의 없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으면서도 혈당을 훅 올려버리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먹는 방식인데요. 감자를 그냥 삶아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기름에 튀기거나 양념에 조리하거나 전을 부치는 방식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혈당뿐 아니라 칼로리, 나트륨, 지방 섭취까지 덩달아 올라가게 돼요. 그야말로 당뇨의 삼중고가 되는 셈이죠. 물론 감자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감자에도 비타민 C나 칼륨처럼 몸에 좋은 성분이 있어요. 하지만 혈당이 민감한 분들에겐 감자의 이점보다 단점이 훨씬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나 고혈당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감자를 주식처럼 먹는 습관, 반찬으로 자주 곁들이는 습관을 되도록이면 줄이는 게 좋고요. 꼭 먹어야 한다면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와 함께 소량만 먹고 튀기거나 으깨지 않고 통째로 익혀서 먹는 조리법으로 혈당 부담을 덜어야 해요. 두 번째는 옥수수인데요. 밥이나 빵과 비슷한 성격의 고탄수화물 식재료인데요. 삶은 옥수수 한 개엔 밥 한 공기 분량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요. 특히 당질 함량이 높은 편이라 한 번에 많이 먹을 경우 혈당을 빠르고 크게 올릴 수 있어요. 게다가 혈당 지수도 꽤 높은 편인데요. 삶거나 구운 형태로 먹을 경우 소화가 빠르게 되면서 혈당을 단시간에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먹는 순간은 속이 든든하지만 그 뒤엔 혈당이 출렁이는 음식이라는 거죠. 특히 찰 옥수수나 단 옥수수는 품종 자체가 당분 함량이 높은 편이에요. 자연의 맛이라 생각하고 먹는 그 달큰한 맛도 당뇨 환자에게는 천연 설탕처럼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절대 간식처럼 자꾸 손이 가게 먹지 말고 소량만 드셔야 해요. 이외에도 고구마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고구마는 섬유질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당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먹는 순간엔 건강한 느낌이지만 혈당은 빠르고 크게 반응할 수 있는 식품이에요. 여기에 고구마 특유의 단맛은 전분이 열에 의해 당으로 바뀌는 자연적인 과정에서 생기는 건데요. 특히 군고구마처럼 오랫동안 천천히 익힌 고구마는 당분이 훨씬 높아져서 혈당을 더 강하게 자극하게 돼요. 그래도 밥 대신 먹으면 낫지 않나?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밥과 고구마는 혈당에 있어 큰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조리 방식에 따라 밥보다도 더 높은 혈당 지수를 가지기도 하는데요. 특히 삶은 고구마나 구운 고구마처럼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형태일수록 혈당은 빠르게 올라가고 포만감은 오래가지 않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 고구마도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혈당 관리를 위해 먹었던 건강식도 잘 알고 드셔야 도움이 돼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셨다가 건강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하는데요. 건강을 위해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드셔야 하는 게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해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오메가3 대부분이 값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은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물개로 만든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에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 E, D까지 두 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기능을 많이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는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